노변인데 선생님이 노견으로 잘못 읽었던 것 같아. 그래서 아까 우리 노견은 갓길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책에는 노변이 나왔어요. 근데 노변은 길가예요. 노변은 길가고 노견은 이 어깨견자를 써서 이 노견은 또 별개죠. 아까 스님이 이 노견을 설명했던 것 같아. 노견이 갓길이고, 갓길이고, 거기 책에는 노변이 나왔더라고. 노변. 우리 친구가 와서 지적을 해서, 그 노변은 길가예요. 그 노변은 길가고, 스님이 아까 설명했던 건 노견이. 그죠? 노견이 이제 갓길로 이렇게 표준어가 바뀐 거고, 노변은 길가예요. 길가. 길가하고 갓길은 다르죠. 갓길은 길이고 길가는 길이 아닌 거죠. 우리 길가에 또 다른 말이 뭐가 있어요? 길섭이 있죠. 길섭. 그래서 그건 길이 아닌 거지. 길의 가장자리니까 그것도 헷갈리지 맙시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덜다 하고 떨다, 털다 하고 떨다. 그래서 스님이 재산을 털어먹다지 떨어먹다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단어를 찾아보면 우리 친구들이 떨다라는 말에도 뭐 재산을 없애다 이런 뜻이 있어. 그러면 떨다하고 털어먹다는 또 별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재산을 떨어 없애다 이럴 때는 털어 없애는 게 아니라 떨어 없애지. 그러나 재산을 털어먹다지 떨어먹다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털어먹다와 떨다는 또 별개인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낱말에 있어서 그냥 둘 다 털다 들어가고 떨다 들어간다 같은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면서 메모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 게 우리말에서는 어려워요. 그리고 먼지를 떨다냐 먼지를 털다냐, 재를 떨다냐 재를 털다냐, 낱말 뜻만 보면은 구별 못해요. 예문을 보면서 어떤 경우에 하나. 자, 재처럼 한 덩어리로 이루어진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이건 재를 떨다예요. 그러나 옷에 무슨 먼지가 묻듯이 이런 건 뭐야? 털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털다고요. 그러니까 국어사전을 찾으면 낱말 뜻만 보지 말고 반드시 예문을 봐야 돼. 예문을 보고 어떻게 차이가 나나. 심지어는 낱말 뜻은 똑같은데 예문이 달라지는 거야. 글쎄요? 그러니까 반드시 사전을 찾아서는 예문을 보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비분절음은 소리의 길이를 봅니다. 자, 소리의 길이에 대한 것은 우리가 반드시 우리 보충자료집에서 소리의 길이하고 스님이 시험에 나오는 거 다 넣어놨으니까 학습하시고, 그리고 또 보충자료가 없는 친구들은 카페에 또 스님이 요 의문론 쪽은 카페에 따로 또 보충자료 올려놨으니까 그걸 보고 또 하셔도 되고, 어쨌건 외워야 될 건 그 자료에 넣어 있는 걸 모두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몇 가지 예를 보면서 이해를 하자고요. 자, 먼저 첫째, 우리말에서 자음 모음과 달리 이 소리의 길이도 음운으로서의 성격을 가져요. 그런데 자음 모음은 자음 모음하고 그 발음 기호를 구별해 적을 수 있지만 소리의 길이는 즉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대신 국어사전에서는 편의상 쌍점을 찍어서 장음을 표시하고 아무 표시가 없으면 단음이고, 그건 어디까지나 임의적으로 표시를 한 거지 실제로 쌍점은 문장 부호일 뿐이지 결코 그것이 우리가 소리를 내는 건 아니죠. 그러므로 이 장단음은 끊어낼 수 없기 때문에 비분절 음운이다 라고 해요. 자음 모음과 달리 분리성이 없어서 비분절 음운이라고 하죠. 그래서 국어사전을 찾으면 거기 앞에 거리, 이 옆에 한자가 거리 가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걷는 곳이에요. 자, 단일 행자 사이에 흑도자가 두 개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 다니는 거리예요. 이 거리는 짧을수록 좋으니까 짧게 소리내고, 반면에 그 옆에 거리의 리는 떨어질 리자예요. 따라서
길짐승과 날짐승을 함께 묶어 한자를 만들었으니까 이건 떨어질 리자야.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야. 그러므로 거리를 두다 할 때 그 거리는 길게 발음을 하죠. 그러니까 길게 떨어져 있으니까 거리 길게 한다. 이렇게 우리가 임의적으로 암기를 해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 낱말 뜻에 꼭 길고 짧은 걸 판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외우기 편하게 거리는 짧을수록 좋으니까 짧게 하고 반면에 거리를 두다 할 때에는 즉 길게 발음하는 거다 하고 기억하고요. 문제는 이게 글을 쓸 때는 표시 안 하잖아요. 대신 국어사전을 찾으면 그 두 번째 거리에는 쌍점이 찍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처럼 이 장음 단음은 자음 모음처럼 구별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분절 음운이고, 일단은 긴 소리냐 짧은 소리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자료로서 보는 것들을 외우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걸 외웠다고 쳤을 때 이제 주의할 것들이 또 있죠. 일단 여기 나와 있는 몇 개 보면 거리와 거리 방금 했고, 눈은 신체를 말하죠. 우리가 신체를 말하는 눈, 배, 발, 손 모두 짧게 해요. 그러나 내리는 눈은 길게 하고, 대장 했을 때 앞에 건 즉 장부예요. 장부. 즉 출납을 적어놓은 장부 또는 뭐 금융거래를 적어놓은 장부. 그 장부의 대장은 짧게 하지만 그 옆에 대장은 군대의 상위 직급을 말하는 거죠. 따라서 별 단 거, 별이 4개든가 대장이, 그죠? 별 4개죠. 그래서 이런 대장이라는 직급은 군 생활을 하면서도 오래 걸리니까 길게 발음한다. 이렇게 외우자고. 또 앞에 굴은 먹는 굴, 이건 짧게 발음하지만 뒤에 굴은 동굴의 굴이에요. 거기 구멍혈자가 보이죠? 따라서 동굴의 굴이에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게 구멍혈자다 이건 알아들어야 돼요. 부수를. 그리고 발음은 여기 굴에 있고, 그러므로 이건 동굴의 굴을 말하고 동굴의 굴은 길게 발음하죠. 달리는 말은 짧게 하죠. 우리 어쩌다 말 한번 타보는 거니까 짧게 하고, 뭐 학원 올 때 말 타고 온 사람 없잖아. 따라서 짧게 하고, 그러나 주고받는 말은 늘 길게 한다. 그리고 그 앞에 말다는 둘둘 말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말 권자거든. 우리가 책을 쓸 때 왜 한 권, 두 권 그러냐면 과거에는 책이 지금처럼 접착제로 붙여놓거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두루마리로 말려 있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권이라는 말이 지금은 책을 두루마리로 말지는 않더라도 이제 관습적으로 책은 한 권, 두 권 하고 쓰는데 이게 말 권자야. 그래서 이때 말 권자는 짧게 하는 거죠. 뭐를 말다 할 때 말다는 짧게 하지만 금지를 말하는 중지, 뭐를 하지 마라 하고 이렇게 금지할 때는 우리가 뭐 하지 말라면 더럽게 말 안 듣잖아. 그러니까 자꾸 말하게 되니까 이때 말다는 길게 한다. 또 무려 힘이 빠지는 거니까 이건 순간이므로 짧게 하는 거고, 반면에 힘을 기르는 무력은 길게 한다. 또 땅에 묻는 거지 그 한자가 뭐야? 묻을 매자야. 따라서 흙토변이 들어갔죠. 그러므로 이때 땅에 묻을 때에는 빨리 묻으니까 짧게 하지만 그 옆에 묻다는 질문하다야. 질문은 대답을 들을 때까지 해야지. 그러므로 길게 한다 이 말이죠. 이러면서 외워야죠. 또 앞에 밤은 낮과 밤의 밤인데 밤은 짧고요. 반면에 그 옆에 밤은 나무 목자 위에 달려 있으니까 이건 밤율자야. 그러므로 먹는 밤은 뭐한다? 길게 한다. 우리 대체적으로 먹는 건 짧은데 이 밤은 길어. 그래서 먹는 밤은 겨울까지 기다렸다가 잘 구워서 먹어야 되니까 길게 한다 이 말. 물론 요새는 마트에서 밤 이렇게 포장해서 그죠?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도록 파는데 그거하고 실제 불에 구워서 먹는 거하고 다르지 또. 그거에 또 군밤이라고도 팔더라고. 그 포장해서 더럽게 맛없어. 그러니까 원래 뭐든 그 자리에서 익혀 먹는 게 맛있는 거야. 그래서 밤은 겨울에 기다렸다가 구워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길게 한다.
그 다음 신체의 발은 짧게 하는데 그 옆에 발은 뭐야? 블라인드야 블라인드. 쳐놓는 발. 이건 길게 하고 또 벌을 받는다 할 때 이 벌은 짧게 받는 게 좋으니까 짧게 발음하지만 그 옆에 벌은 이 곤충을 말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곤충을 다루는 말을 곤충의 단어가 들어가면 이게 벌봉자죠. 날아다니는 벌이에요. 그래서 이 날아다니는 벌은 길게 하고 또 앞에 소나무에 맺는 솔은 짧게 하지만 그 옆에 블러치, 솔로 털다 할 때의 솔은 길게 합니다. 왜냐면 먼지 다 털 때까지 털어야 되니까 길게 하는 거지. 그리고 앞에 사시는 즉 사적으로 보내는 편지니까 이는 짧게 발음하지만 그 옆에 외국에 사신을 보낼 때는 오래 걸리죠. 그러므로 길게 하죠. 앞에 없다는요. 이게 없다 하면 등에 짐을 얹고 없다. 아이를 업다. 그 업다예요. 아이를 업을 때는 짧게 업는 게 좋잖아요. 따라서 짧게 발음하고요. 반면에 그 옆에 아무것도 없다 할 때는 길게 발음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단어에 따라서 길고 짧은 건 외워야 돼. 영어의 악센트를 외우듯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수십만 단어를 어떻게 우리가 소리의 길이를 다 알겠어. 그러니까 이 소리의 길이는 자주 나오는 문제도 아니고 또 이렇게 나오더라도 늘 봤던 것. 그래서 여기 있는 것만 보면 안 되고 이제 어문 규정에 나오는 거랑 그리고 기타 기출됐던 걸 봐야 되고 그걸 모두 묶어 놓은 게 카페에 자료로 있고 또 여러분들 보충 자료에 들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보면 되죠. 알겠죠? 이제 카페에 올려놓는 건 우리 이렇게 학원에 와서 수업을 듣지 못하는데 필요한 친구들 위해서 또는 예전에는 선생님이 보충 자료를 다른 학원에서는 안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인천 친구들만 선생님이 묶어서 해준 거고 대부분은 프린트로 해요. 그러면 그때 수업 못 들은 친구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카페에 올려놓은 거예요. 왜? 어떤 애가 자료가 있고 없고로 성적이 달라지면 안 되거든.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하되. 됐어요? 문제는 뭐야? 아무리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공부하라고 해도 시험장 가서 그걸 풀어내는 건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 됐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없는 자료를 내가 가지고 있겠다. 그거는 인터넷이 활성화되기 전에는 그게 가능했어. 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선생님이 일일이 메일로 다 보냈어요. 왜? 굳이 다른 애들한테 보내줄 필요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물론 지금도 스님 카페는 스님한테 수업 듣는 친구들한테만 개방을 해요. 왜냐면 뭐 내가 굳이 내가 만든 자료를 나한테 듣지 않는 친구들한테 보여줄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자료만 보면은 무조건 성적이 나온다. 그건 아니잖아.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잘 소화해서 가서 어떻게 하느냐는 이제 여러분들에 달려있는 거야. 그러니까 보충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또 그런 우리 친구들은 카페 가서 또 다운받을 필요 없고 그리고 이제 그 보충 자료가 없거나 또는 다시 한번 새롭게 봐야겠다 그러면 뭐 다운받아 볼 수도 있고. 자, 그 다음 거기 1번에 보면요. 긴 소리는 원래 단어의 첫째 음절에서만 나타나요. 그러니까 설령 어떤 단어가 긴 소리라 하면은 그건 무조건 첫 음절에서만 나는 거예요. 절대로 두 번째, 세 번째에서는 긴 소리가 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눈보라 할 때의 눈은 길지만 첫눈이 옵니다 할 때의 눈은 두 번째 음절로 갔잖아. 그럼 짧아진다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눈은 항상 길다 이렇게 외우면 안 되지. 설령 긴 소리라 하더라도 첫 음절에서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또 말시할 때의 말은 길지만 반말하면 짧아지고 많다 하는 할 때의 많은 길지만 수많은 할 때는 짧아져. 대신 조심할 건 수는 길게 내요. 수는 길게 되고 많다가 짧아지는 겁니다. 그럼 발음을 써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그죠? 이렇게 되겠죠? 수많은. 그래서 수는 길게 하지만 많다는 짧아진다.
그 다음 원래 긴 소리를 가진 음절이라도 이게 첫 소리가 아니면 안 된다는 말을 금방 했고, 그 다음 설령 첫 소리라 하더라도 그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가 오거나 사동, 피동 전미사가 결합되면 길던 말도 짧아진다. 예를 들어 감다 하면 머리를 감다 길게 한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 모음의 어미 은이가 오면 감은이 짧아진다는 얘기야. 또 기가 와서 전미사 기가 와서 감기다 짧아진다 이거. 이해돼요? 머리를 감기다 하면 사동이죠. 사동이 전미사 기가 오면 짧아진다는 거예요. 또 눈이 감기다 피동의 기가 오면 짧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감다와 감기다, 높다와 높이다가 같은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건 새로운 말이죠. 전미사를 넣어서 새 말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뭐야? 별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뭐야? 감다도 나오고 감기다도 나오죠. 그러나 눈을 감고 이건 사전에 안 나오죠. 왜? 이 감고는 감다의 활용이기 때문에. 이해돼요? 그러므로 이렇게 사동, 피동, 전미사를 넣어 새 말을 만들면 원래 길던 것도 짧아진다 이 뜻이라고. 자, 그래서 밥다 하면은 사전을 찾으면 쌍점이 찍혀 있어요. 긴 소리라 이거지. 그런데 여기에 모음의 어미가 와서 밟아 그럼 뭐야? 짧아진다 이거야. 밟아 짧아진다 이거예요. 또 여기에 피동의 전미사가 와서 밟히다 그럼 발음이 밟히다 어때요? 짧아진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모음의 어미가 오거나 또는 사동, 피동, 전미사가 오면 짧아진다. 이 별것도 아닌 내용인데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거든. 깜빡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밟히다 나오는데 이게 길었나? 짧아졌나? 이런 쓸데없는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희가 나오면 밟다가 원래 긴 소리 짧은 소리 신경 쓰지 말고 뭐야? 무조건 짧아지는 건데 그게 이제 그때 제때 안 떠오르니까 문제인 거예요. 자, 그 다음 꼬다 했는데 꼬다는 길지만 꼬이다 짧아지고 삼다 길지만 삼기다 짧아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한 주의해야 될 장단음이 있고 즉 국어교과서에서 즉 지적하고 있는 가장, 가중, 가치, 고속, 전통, 파행 등은 항상 짧게 한다 이거야. 근데 교과서도 실수한 게 비리가 지금 국어사전에는 장음으로 들어있죠. 장음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비리는 짧게 하는 게 아니라 길게 한다. 그 스님이 뭐라고 설명했어? 비리는 들키지 않을 때까지 저지르니까 길게 한다. 이렇게 외우자고 했어. 이해됐어요? 또 개정, 경기, 도로, 보도, 애정, 전형, 행운 등은 길게 하는 것이고 방화와 방화, 감상과 감상은요 이 동음이 이어져. 그럴 때 앞에 방화는 불을 끄는 거니까 짧게 발음하고 뒤에 방화는 불을 지르는 거라 길게 하죠. 영화 감상, 음악 감상할 때의 감상은 한자도 즐길 감자, 즐길 상자 따라서 짧게 하는 거지만 생각을 말하는 감상과 그리고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는 감상은 모두 길게 발음하는 거죠. 또 우리가 문장에서 그만하면 살만하더라 중의적인 문장이죠. 왜? 이때 그만하면 물건을 살만하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그만하면 거기서 살만하다는 얘기인지 이렇게 중의성을 가져요. 이 중의성은 소리의 길이로 구별할 수 있는데 생활을 말할 때는 뭐야? 길게 발음하고 반면에
물건을 산다는 의미일 때는 짧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비분절 의문에서 포인트는 이거야. 원래 길게 나던 소리, 원래 긴 소리로 나는 것들은 시험에 나올 걸 외워야 된다. 그러나 그걸 외웠다고 하더라도 원래 길던 소리가 어떤 경우 첫 음절에서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음절로 가면 짧아진다. 또 첫 음절에 있더라도 모음의 어미가 오거나, 그러니까 이는 용언에만 해당이 되겠지. 모음의 어미가 오거나 아니면 뭐야? 사동, 피동, 전미사가 오는 경우에는 짧아진다라는 겁니다. 다음, 거기 음절은 음운이 모여서 이루어내는 소리의 덩어리 줄치고, 그래서 음절은 소리의 덩어리야. 즉 자음 모음이 만나 소리의 덩어리를 이루는데, 우리 음절은 첫 소리, 가운데 소리, 끝 소리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이 중에서 가운데 소리는 혼자서도 음절을 이룰 수 있지만 첫 소리나 끝 소리는 반드시 모음이 있어야지만 음절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말에서 음절을 이루는 방법은 모두 네 가지인데, 첫째, 모음 혼자 와도 음절이 되죠. 아, 어, 여, 왜는 모음 혼자 와서 음절을 이룬 거야. 두 번째, 모음 받침에 자음이 올 때도 음절을 이루죠. 안, 옥, 울, 웬 이런 말들은 모음에 자음 받침이 온 거야. 또 자음에 모음이 달려있을 때도 음절이 되죠. 따라서 가나, 교, 귀, 꽤 등은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진 음절이야. 그리고 자음과 모음과 자음으로 이루어진, 즉 강, 산, 별하고 자음과 끝소리 자음이 오고 첫 소리 자음과 끝소리 자음이 오고 이럴 때도 음절을 이룹니다. 그러나 우리말에서는 결코 자음 혼자서 음절을 이룰 수 없고, 그리고 받침에 소리 나는 건 하나의 자음이지 두 개의 자음이 소리 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표기에는 갑하고 겹받침이 와서 형태를 만들지만, 얘 발음하면 어떻게 돼요? 갑하고 하나만 소리 나기 때문에 절대 우리말에 자음 플러스 모음 플러스 자음 플러스 자음에 이런 음절은 있다 없다? 없다.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끝에 나는 소리는 한 가지의 자음밖에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절대 자음이 둘이 오는 소리는 없다. 이건 첫 소리에도 없고, 이래? 이 거꾸로 자음 플러스 모음 이런 소리도 없다. 이해됐죠? 선생님, 쌍기역은 자음 플러스 아닙니까? 아니라고 했지. 쌍기역이 하나의 음운이죠. 됐어요? 쌍기역이 하나의 음운이니까, 즉 반드시 첫 소리에도 하나의 자음만 소리가 나고 끝소리에도 형태에는 두 개의 자음이 오지만 반드시 소리는 하나의 소리만 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음운과 음절이란 말이 나오면 이건 무조건 소리와 관련된 문법 설명이지 형태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말의 음절을 이루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거 됐을 때, 받침에 자음이 왔을 때 우리 학생들이 대부분 이런 단어를 떠올린다고. 그지? 그러나 이건 형태고 발음은 뭐야? 하나만 소리가 나는 겁니다. 여기까지 알겠죠? 자, 다음은 이제 이번 시간은 음운 변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날 보강 1시부터 하고요. 아까 보니까 뭐 7시까지라고 써있는데 뭐하러 7시까지 해요? 알겠어요? 아니 내가 지난주에 뺀 거를 하면 되지 뭐 지난주 빠진 거 미안하다고 무슨 3시간을 더 해요? 그러니까 그냥
5시 정도에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4시면 되지 뭐. 그러니까 그거 할 것만 하면 되고, 그리고 자료는 이미 다 가지고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 왜 그걸 7시라고 그랬나 몰라? 그러니까 아마 그런 의미일 거야. 다음 문제풀이만 하고 합쳐서 이렇게 공고를 한 것 같은데, 문제풀이 섞어서 할 수 없어요. 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음 개강은 우리 국어는 다음 주에 할 거고, 이번 주에는 지난달에 못한 거 마무리를 할 거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뭐 대단하다고 와가지고 일요일날 7시간을 해요. 그건 인생에 그건 필요 없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만 해야지. 최대치 6시간도 벅찬 거야. 우리 지금 6시간 하잖아. 그것도 저녁에 3시간 또 있고. 그죠? 이거는 쉬운 일 아니에요. 우리는요, 100분만 견디면 돼요, 시험장 가서. 그러니까 이 말은 뭐야? 2시간 조금 못하게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에 몇 배를 지금 노력하는 거야. 그래야 가서 뭐야? 익숙하게 하지. 100분 견디면 된다고 매일 100분만 견디면 안 되죠. 가서 못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시험장 가면 여러분들이 느끼겠지만, 이거 체력전이야. 가서 100분 동안 딱 집중해서 마킹까지 하고 내는 거, 이거 체력 싸움이에요. 우리 그래서 뭐 중개사나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많이 보는 시험 있잖아. 그죠? 사람들이 지쳐 떨어지는 게 뭐냐면, 우리보다 더 걔네들은 그쪽은 시험이 많거든. 중개사 시험은. 나이가 아주 연로한 분들은 포기해버리더라. 체력이 안 되는 거야. 문제 풀 때 쓰러지겠거든. 알겠어요? 그래서 주의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유 나는 뭐 20대니까 천만에 건강과 나이는 큰 관계 없는 거야. 20대에도 픽 쓰러질 수 있고, 나이 70에도 뭐야? 막 의자 들고 뛰어다닐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이 좀 체력이 약하다 그러면 체력도 길러가면서 어떻게든 2시간을 버티는 훈련을 해야 돼. 알겠어요? 그리고 본인이 체력이 좀 약하다 싶으면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무리하지 않고 문제를 푸는 요령들이 생겨. 근데 사람이 과신함이야. 알겠어요? 아이 내가 뭐 건강한데 그 100번 바짝 덤비면 되지 뭐. 천만에. 그렇게 하다가 픽 쓰러진다. 그러니까 어디서나 시험장에서 한두 명은 쓰러집니다. 한두 명. 왜냐면 너무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알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럴 리 없어. 큰 스트레스 없이 보기 때문에. 알겠어요? 이제 그런 애들은 누구냐면 평소에도 막 조마조마하는 애들. 그래서 여러분들 여유 가지라고 그럽니다. 농담이 아니야. 여유 가져야 돼. 뭐든 하려면. 여유가 없으면 아무리 공부해도 소용없어. 가서 벌벌벌 떨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뭐. 평소에는 대답 잘해. 근데 시험장만 가면 뭐야? 벌벌벌 떠는 거야. 그걸 피하려면 여러분들이 마음가짐이 좀 여유롭고 대범해야 돼. 됐어요? 아유, 당연히 붙겠지 뭐. 붙을 때까지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면 돼. 나한테는 2번밖에 없는데 그런 생각 하지 마. 스스로가 자신에게 마음의 감옥을 두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하게 되고 무리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봐봐. 요새는 물론 사건도 보면은 젊은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구별 없이 막 이상한 사건이 나지만, 그래도 젊을 때에는 10대 때 20대 때 만나다 헤어지면요, 아이 그래 빠이빠이 또 만나겠지 뭐, 이런 경우 많아. 그런데 나이 60, 70에 알겠습니까? 노인네들끼리 눈이 맞았다 그러면은 그때는 젊은 애들보다 더 끔찍한 거야. 왜? 또 기회가 없을 것 같으니까. 젊은 애들은 또 만날 것 같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또 만날 것 같지 않으니까 석유통 준비하고 골프채 들고 이러고 간다고. 그러니까 항상 여유가 없으면 안 돼. 근데 요새는 젊은 친구들도 너무 여유가 없어. 빨리 취업해야 되는데, 빨리 뭐 해야 되는데, 빨리 뭐 해야 되는데. 빨리 죽어 임마 그러다가요. 그러니까 아니 100세 시대인데 알겠습니까? 뭘 그렇게 빨리빨리 하려고 그래. 예전엔 평균 수명이 50, 60, 70이니까 원하는 거 빨리빨리 하려고 했지만 지금은 그 2배가 됐어.
그래서 가끔 사회 현상에 뭐 결혼이 늦어진다, 뭐 취업이 늦어진다, 기자 새끼들이 멍청하니까 그런 거 쓰는 거야. 수명이 늘어났잖아. 그러니까 결혼 정년기가 늘어나는 거 당연하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취업이 더 늦은 나이에 되는 게 당연하죠. 수명만 늘어났겠어요? 나머지도 늘어나죠.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뭐 과학이 발달해서 평균 수명이 300세 된다. 그럼 100세까지 노는 거야. 알겠어요? 왜냐면 그래도 200년이 남았으니까. 그러면 그때는 이제 몸도 바뀌겠지. 300세에 적응하느라고. 왜냐면 우리 몸이 바뀌었잖아. 100세에 적응하느라고. 옛날에 봐. 40대 50번인데도 할아버지 할머니 같다고. 요새는 뭐야? 안 그래. 70, 80 먹어도 뒷모습 보면 몰라요. 알겠어요? 관리하기 나름이라고. 옛날하고 달라졌잖아. 예전에 아무리 20대라도 뭐 시집 갔다 그러면 뭐야 이거 할머니야 바로.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애 몇을 낳아도 처녀 같고, 알겠어요? 총각 같고 이런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가 달라졌는데 왜 그렇게 조급해? 그러니까 그리고 성경에도 있지 않냐. 저기 저 이름 없는 풀도, 저기 돌아다니는 짐승도 먹을 걸 다 주는데 가장 사랑하는 인간에게 먹을 거 안 줬겠니? 우리 옛말에도 그러잖아. 다 지 먹을 거 타고 난다. 조바심 치지 마. 빨리빨리 돈 벌어서 일찍 죽는 거나 천천히 벌어서 오래 사는 거랑 거기서 거기야. 알겠어요? 만수로 죽었잖아. 그 사우디 왕자. 못 들었어요? 죽었어요. 헬기 타고 가다가. 똑같은 만수리 아니야? 거기는 만수리가 여러 명이냐? 걔도 부자던데? 아, 근데 다른 만수리야? 아, 그 구단주 만수리 아니고? 그 새끼들은 왜 이름이 다 똑같대? 나는 그 만수리, 나는 그냥 사우디 왕자라길래, 이 만수리가 어제 그 새끼도 부자던데? 급 당황했어, 지금. 내가, 그게 달라요? 그리고 그 만수르는 살아있고, 걔도 곧 죽어. 그러니까, 뭐 헬기 타고 가다 죽든, 자전거 타고 가다 죽든, 길을 가다 죽든,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그냥 오늘 즐겁게 공부하고, 하나하나 하세요. 자, 그 다음, 이제 음운 변화를 보는데, 요새 여러분들 이제 뭐 카페 가입하면 언제 공부하냐 이러고 오잖아. 그러면 이번 달부터 11월부터 시작합니다 이러고 메일이 날라오면서 합격 희망 뭐 시험 그러면 12월 시험 예정. 네 마음은 알겠는데 그럼 다른 애들은 바보냐? 그 마음은 알겠어요. 왜냐면 당장 나는 될 것 같고, 그죠? 근데 그냥 그래, 내가 열심히 하는데 그게 생각처럼 안 돼. 그리고 합격해서 공무원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몸과 마음이 공무원으로 바뀌어야 돼. 됐어요? 몸과 마음은 바뀌지 않았는데 시험 치는 요령만 좀 알아서 공무원 된다? 그러면 너는 나쁜 공무원 돼요. 왜? 큰 노력이 안 들었기 때문에 공직 생활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나 또는 의무감 이런 게 부족하다고. 그러면 나쁜 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왕 공무원 생활을 하면 당당하고 또 즐겁고 보람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공무원 수험 준비가 아니라 연수받는다 생각하세요. 아세요? 그 마지막에 시험 치고 이제 발령받는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면 좀 더 수월할 거예요. 자, 그리고 한 번씩 크게 아파본 사람은 스님 말이 더 와닿을 거예요. 왜냐면 아플 때는 아무것도 안 떠오르거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이 과정 자체가 즐거워야지 우리가 아무리 결과 중심적인 수험 생활을 하더라도 너무 그렇게 결과 빼고 나머지는 다 고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중에 정말 끔찍해. 합격했는데
와 합격이다 그리고 오 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유를 가져. 여유를. 아세요? 아, 그런 사람 많아. 우리 매년 대입 학교 발표하면 그런 사람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려면 여유를 가지고. 자, 음운 변화라고 했어요. 음운 변화. 자, 요 용어부터 알아야 돼. 변화라는 말은요, 바뀌었다는 건데, 이 바뀌는 거에는 두 가지가 있어. 뭐와 뭐? 변동과 뭐가 있어요? 변천. 우리 주안역 주변이 50년 전에는 사진으로 찍었던 이 모습인데 지금은 이 모습으로 바뀌었다. 그럼 주안역의 변천사라고 그래? 변동사라고 그래? 변천사라고 하지. 그러니까 얘는 뭐야? 시간의 흐름이 있는 거야. 통시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변천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의문론에서 변천은 고전문법이지. 알았어요? 고전문법. 옛날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달라졌더라. 고전문법이야. 반면에 현대문법은 음운 변동이지. 이건 공시적인 방법이야. 그죠? 그래서 이는 현대문법에서 음운 변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 이제 변동이든 변천이든 그 바뀌는데 어떤 음운 X가 뒤에 다른 음운이 오지 않았는데도 혼자 Y로 바뀌었어. 그럼 이건 자생적이라고 하는 거고. 알겠어요? 자생적이다. 자생적 변동, 자생적 변천이라고 하는 거고. 어떤 음운 X가 혼자서는 안 바뀌는데 A를 만나면 얘가 Y로 바뀌는 거야. 얘를 만날 때만 바뀌는 거야. 그러면 그건 우리 뭐라고 그래? 결합적이다 라고 합니다. 이 말 이해했어요? 그래서 자생적 변동의 대표적인 게 뭐겠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지. 음절의 끝에 대표음만 소리 나는 건 다른 음운하고 관계없어. 음절 끝에는 무조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중에 하나로 변하는 거야. 그러나 자음동화 같은 거, 구개음화 같은 거, 그죠? 대표적인 결합적 변화지. 이해돼? 원래 밥, 비읍이 미음으로 발음될 리가 없지. 근데 뒤에 물하고 비음, 미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오면 그때는 밥물하고 미음으로 바뀌는 거야. 혼자는 절대 바뀌지 않아. 국 하는 말이 혼자는 절대 기억이 다른 음으로 발음 안 돼. 근데 뒤에 다른 말이 오면 국민하고 이응으로 바뀐단 말이야. 이런 걸 결합적이라고 해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자, 그래서 47쪽 통시적 변화란 뭘 말한다? 변천을 말하고 고전문법에서의 이야기고, 공시적 변화란 변동을 말한다. 이는 현대문법에서의 변화고요. 다시 자생적 변화와 결합적 변화는, 자생적 변화는 스스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문법에서는 대표적인 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고, 중세국어에서는 아래아가 점점 소멸하는 것입니다. 다른 음운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점점 음가를 상실해가는 거예요. 이런 건 자생적이죠. 이해됩니까? 자, 뒤로 넘겨봐요. 반면에 결합적 변화라는 얘기는 반드시 앞뒤에 다른 음운이 왔을 때만 변화가 일어나는데, 여기에는 그 조건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일어나는 변화를 결정적 변동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자음동화, 모음조화 이거 다 결정적이야. 그러나 뭐 구개음화 이런 거, 그죠? 디귿, 티읕이 이모음 앞에서 지읒, 치읓 발음되고 이런 거 다 결정적이야. 뒤에 앞이 기역이나 비읍으로 끝나면 무조건 뒤에 오는 말이 된소리가 되는, 된소리 되기, 이런 거 다 결정적이야.
왜? 조건만 맞으면 무조건 똑같이 변화가 일어나. 이해됐지? 그런데 조건이 같아도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 이걸 우리가 수위적 변동이라고 하고,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했어. 이해돼? 같은 합성명사인데도 머리말 할 때는 첨가가 일어나는데 인사말 노랫말 할 때는 첨가가 일어나더라. 그렇죠? 고래기름 할 때는 첨가가 안 일어나는데 머릿기름 할 때는 된소리가 일어나더라. 이렇게 같은 조건이 왔는데도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지도 않기도 하는 걸 뭐라고 한다? 수위적 변동이라고 하고, 그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나머지는 보지 마세요. 뭐 양순우만이 이런 말들 지금은 안 쓰는 말들이니까 볼 필요 없고요. 수위적 변동의 대표적인 건 메모에 뭐라고요? 사이소리 현상. 됐죠? 다음. 그럼 지금부터 이제 우리말의 음운 변동의 고전문법에서 현대문법에서 음운 변동에 대해 들어가겠는데요. 먼저 다시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음운 변화는 공시적인 변동과 통시적인 변천이 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변동이다. 이해돼? 그런데 그 음운 변동은 성격상 자생적인 게 있고 결합적인 게 있다. 다시 결합적인 건 결정적인 게 있고 수위적인 게 있다. 여기까지 이해했지? 그 다음 이제 음운 변동을 그 종류상 나누어 보면, X라는 음운이 Y라는 음운으로 바뀌는 것, 이걸 우리는 교체다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동화현상도 비록 교체는 자생적이지만 동화현상은 결합적이지만 결국 동화현상도 다른 음운으로 닮아가는 거니까 동화현상을 따로 말하기도 하고 넓은 의미로 어디에 포함하기도 한다? 교체라고 한다. 그렇죠? 그래서 교체 현상에 해당하는 것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 자음 동화, 구개음화 이런 동화 현상도 교체에 속하고, 결정적으로 새로 바뀐 교과서에서 뭘 교체에 넣고 있다? 된소리 되기를 교체로 보고 있다. 예전에는 된소리 되기를 첨가에 포함을 했는데 이것도 벌써 옛날 얘기야. 근데 지금은 된소리 되기는 교체에 포함을 시킨다. 그렇죠? 그래서 교체 안에 동화를 포함하고 된소리 되기가 교체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 이제 다음은 뭐냐면, X라는 음운과 Y라는 음운이 있는데 이게 Z라는 음운으로 두 개의 음운이 만나 하나로 줄어드네. 이걸 뭐라고 한다고? 축약. X라는 음운과 Y라는 음운이 만났는데 하나만 남았네. 두 개의 음운 중 하나가 탈락하고 하나만 남았어요. 그러면 이건 뭐라고 한다고요? 탈락. 그러니까 축약과 탈락은 원래 두 개였던 게 하나로 되는 건 똑같아. 그런데 축약은 둘 다 없어지고 새로운 하나로 줄어드는 거라면, 탈락은 두 개 중에 하나만 남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축약과 탈락을 구별해야겠다. 쓰다라는 말에 어미 어가 와서 써라고 형태가 만들어지면 우리는 형태소를 분석해서 어간 쓰, 어미 어, 그래서 형태소를 분석하다 다음 의와 어가 만났는데 어만 남았네? 그럼 뭐가 일어났다? 탈락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나 되다라는 말에 어가 왔더니 얘가 되라는 말로 표기하고, 그래서 되에서 일어난 의문현상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형태소를 분석해서 어간 되와 어미 어가 만난 거다.
그런데 왜와 어가 만나서 둘 다 없어지고 왜라는 새로운 의문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이럴 때는 뭐라고 한다? 축약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탈락과 축약. 그 다음 끝으로 X라는 의문과 Y라는 의문이 만났는데 X와 Y 사이에 C라는 또 다른 의문이 들어오는 거야.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더 많아졌으니까 뭐라고 한다? 첨가라고 한다. 됐죠? 그래서 이 첨가라는 말은 그 새로 등장한 의문의 명칭을 따라서 니은 첨가라고 할 수도 있고 비읍 첨가라고 할 수도 있고 히읗 첨가라고 할 수도 있다. 알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조심할 건 우리말에서 된소리가 아니 겹자음이 하나만 받치면서 소리 날 때 예전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만 말을 하고 교체라고만 말을 했는데 이제 겹자음이 하나만 소리가 나는 건 자음군 단순하다라고 해서 분명히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끝소리 규칙이야. 그러지만 얘는 교체가 아니라 넓은 의미에 어디에 포함한다? 탈락에 포함을 한다. 요게 달라진 또 주의할 점이라고 했지. 자음군 단순화는 탈락에 포함이 된다. 또한 예전에는 대어가 대어로 발음할 수 있고 피어가 피어로 발음할 수 있고 이어가 이어로 발음할 수 있는 건 모음 동화라고 했는데 그래서 동화의 일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와 같은 걸 동화로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 반모음 첨가라고 한다. 우리 반모음 첨가가 일어난 네 단어 뭐라고? 대어, 피어, 이어, 아니요. 자, 이 세 가지 된소리 대기, 자음군 단순화, 반모음 첨가 이게 과거의 문법 개념에서 추가된 또는 살짝 바뀐 개념이니까 반드시 주의해서 알아두셔야죠. 그러니까 옛날 기출문제와 지금 기출문제는 답이 달라질 수 있는 게 이 세 가지를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사이소리 현상은 따라서 뭐야? 첨가에 해당되는 사이소리 현상도 있지만 또 뭐예요? 교체에 해당되는 사이소리 현상도 존재하는 거죠. 왜냐면 사이소리 현상에는 된소리가 되는 사이소리 현상이 있고 니은 첨가, 니은 첨가가 일어나는 사이소리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들어가기 전에 이 음운 변화를 찾아내려면 시험장에서 같은 음운 변화는 하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융통성이 있어야 돼. 뭐냐? 이렇게 표기와 발음이 다르면 그 변화된 걸 보고 대답을 하면 돼. 아, 자음군이 단순화됐구나. 아, 그럼 탈락이구나. 이해돼요? 그러나 지금 이 경우처럼 발음이 똑같아. 써. 이렇게 발음이 똑같을 땐 음운 변화가 안 일어났어요. 이러면 안 되고 반드시 뭐 하라? 형태소를 분석한다. 형태소를 분석한다. 됐어요? 숙해에서의 음운 변화를 물어보면 이거 아무리 발음해도 숙해져. 그렇죠? 그럼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이걸 형태소를 분석하면 수라는 접두사와 개라는 명사가 만난 거야. 근데 갑자기 기역이 키읔이 됐어. 그럼 뭐 한 거다? 기역에 뭐가 첨가된 거다? 히읗이 첨가된 거다. 좁쌀 아무리 읽어도 좁쌀이야.
아, 그러면 음운 변화가 아무것도 안 일어났군. 그럼 뭐하러 시험에 내겠어, 이걸? 그렇게 표기하고 발음이 같을 때는 재빨리 뭘 하라고? 형태소를 분석한다. 그럼 형태소가 좁과 쌀의 결합이야? 아니잖아. 뭐와 뭐의 결합이야? 조와 쌀의 결합이야. 자, 이런 문법적 상상을 게을리하면 시험 문제 못 푼다고. 가끔 우리 학생들 보면 저런 상상마저도 하기 싫어하더라고. 그러면 너는 안 되죠. 스스로 생각을 안 하는데 무슨 답이 나오겠어요. 자, 다시 한번. 음운 변화를 찾는데 표기하고 발음하고 다르면 더 생각할 거 없고, 아, 이건 뭐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고, 가만히 봤더니 발음하고 표기하고 같아? 그럼 뭘 해야 된다고? 그렇지, 형태소를 분석한다. 그런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거. 됐어요?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의 끝소리 보겠습니다.